농어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의 힘으로 달려온 농협 6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새롭게, 놀랍게, 바르게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누가 공든 필라이트를 따라오랴. 말도 안 되게 공들여 만든 상쾌함. 필라이트 프레쉬. 오늘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안녕. 쭉 깔끔하게 수조의 원조 진로. 다 같은 탄산이 아니다. 오직 100% 리얼 탄산만이 청정라거가 된다. 이 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라거 테라. 팬텀 메디컬 케어는 척추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자기장을 발생시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팬텀 메디컬 케어. 다리 브랜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47년 대를 이어온 막국수 대한명인이 직접 만든 순메밀 막국수. 춘천 백년 가게 1호점. 매바우 춘천 막국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뒤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창사 53주년 기념 특별 대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진행을 맡은 노승만입니다. 최근 남북 간 통신 연락망 복원으로 악화됐던 남북 관계가 대화의 길로를 찾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남북 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 13개월 넘게 끊어졌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양구에선 2010년 방산면 1000mm에 이어 2013년 해안면 반갑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지방분권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가 확대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남북관계가 늘 예측 불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마 얼마 전이었던 지난 7월 27일 1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통신 연락선이 전격 복원됐습니다. 네,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지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확히 13개월 만이 되겠습니다. 1년 네. 조금 넘었죠. 네, 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강원도민들로서는 이게 남북 관계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단지 요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꾸준히 북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북한이 스스로를 완전히 봉쇄해서 우리하고 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중국 북경의 대사관에도 대사도 부임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모두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전부 맞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접촉을 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리면 접촉이 시작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 지사님은 워낙 통일, 평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무래도 뭐 전쟁 중에도 그 적대 진영 간에 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작년에 대북 전단지 살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통신이 다 끊어졌는데 그거는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비록 우리가 관리를 좀 이만큼 해왔지만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북한 간에 2018년에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맺어서 그 군사적 그 긴장 완화를 위한 그 이행 이걸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통신선의 복원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판문점 통신선이 또 복원됐다는 것은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님, 그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도 계속 꾸준 없이 접촉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북한에서 태도를 바꾼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뭐 아주 특별하게 어떤 뭐 계기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북한에서는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남북 정상이 두 차례 걸쳐서 중요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남쪽에서 물론 유엔 제재 문제 때문에 협력이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만이 이제 남북 관계에서 통신선을 끊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그런 불만은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불만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 어떤 그 최소한의 신뢰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친서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올 초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는 남쪽에서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것도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대외관계 이른바 간부들이 좀 많아지고 또 백신 맞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대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하반기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싶다라는 시그널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하느냐고 중국에서 지원하는 물품도 일정한 양이 지금 북한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이나 비료 같은 경우는 대거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우리한테 뭐 식량 지원이나 이런 걸 원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그건 좀 중장기적인 것이고 일단은 북한 자체가 이쯤 되면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기반 어떤 그 구상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사님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북한도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을 하면 네네. 뭐 잘 정권 말이긴 하지만 잘 될 것 같은 지금 말씀을 장관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지사님께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 정상 간의 기본적인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제 서로 판단이 되니까 서로 친서를 주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뭐 두 분이 결심하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무 이렇게 비핵화, 정상회담 이렇게 큰 주제와 큰 인물들이 이 남북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핵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남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도
같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한 거는 우선 재난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강원도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서로 재난 때문에 서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금 서로 방역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남북 강원도에 서로 많이 와가지고 서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예방이라든지 홍수 경보 같은 문제, 그다음에 산불도 서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에 관한 문제들 같은 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가 늘 계속해서 해오던 유소년 축구 같은 것들, 이렇게 비정치적인 분야의 것들도 좀 함께 다루어서 신뢰 프로세스가 좀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어차피 이제 바뀌게 되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작은 교류들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무르익으면은 정상회담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끊어져 있다 보니까 또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 2018년에 3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지방 정부 또 시민사회에서의 남북 간 교류가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만, 그것이 남북 관계에도 튼튼하게 하고 또 남북 간에 실제로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이제 국면이 하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복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방 정부나 밑에서 풀뿌리 그러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다른 한편 뭐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는 지금 북한이 통신선 그 복원을 나름대로 제안됐고 또 우리도 같이 했는데, 이제 여기 남북 관계 개선 관련해서 북한이 끊임없이 문제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연합 군사 훈련인데요. 또 이번 8월 중순에도 또 그것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사실 우리야 방어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참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른바 참수 작전이다. 그래서 그 이제 지도자를 아무튼 이제 뭐 이 공격하는 이런 작전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명명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에 거의 그냥 이른바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조차도 지금 수십만 명 군인들 갖다가 크고 작은 경제 건설 현장 또는 뭐 수해 현장, 하다못해 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물주기 현장 이런 데 지금 동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쪽에서 군사훈련이 있게 되면 대응 군사훈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군인들 건설 현장에 있는 군인들 다시 전투 현장으로 빼돌려야 되고, 거기다가 젊은 청년들 다시 또 건설 현장에서 다시 또 전투 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경제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이 상황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이른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인민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도 중단했고 핵 실험도 중단했는데 왜 저쪽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안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원성을 듣게 되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래서 아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 하다못해 민간 교류, 지방정부 교류조차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은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뭐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사실은 지사님께서 꾸준히 지속해 오시던 그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철원 평화산업단지 이것도 잘 돼야 되거든요. 지사님 또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이 시작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작은 시작을 하자.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북쪽이 원하는 네, 것을 좀 들어서 작은 시작을 하자. 지금 북한이 약 2년 가까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물자라든지 방역 시스템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 사실성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어서 우선 교류가 시작되려면 코로나19 방역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놓자.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라든지 유엔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차분하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러면 네. 그거의 첫걸음이 네. 오늘 우리 주제로 가지고 있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네, 네. 도움이 되는 네네. 그런 내용이셔서 이제 그거를 지금 추진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좀 다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면 남북이 이 남북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말하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쪽에 도지사가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한 도에 도지사가 2명 있는 나라가 다른 경우는 도지. 없습니다. 네. 행정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모든 것이 반반씩 갈라져 있는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남북 강원도가 평화에 관해서는 좀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국가의 안보라든지 외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방역이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남북 강원도지사가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아주 나빠질 때도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나가면서 법적 제도적인 통일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쉽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언젠가는 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꿈을 이렇게 네.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꼭 좀 그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 가끔 들어보셨나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당연히 들어봤죠. 이 방향 어떠세요? 최문수 지사님을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는 저는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접촉 지역입니다. 이 첨예한 접촉 지역이 이른바 접촉 지역이 이것이 평화지대로 바뀌고 평화된다라는 거는 한반도 평화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갖다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평화특별자치도가 돼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이 더 그 어디보다 먼저 됐을 때 그것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일단은 선두 주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 강원도는 지금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이미 선구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이라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거는 사실은 남과 북 주민들 사이에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데 그다음에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 강원도의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또 받치는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단 한 번에 남북 간의 동해 지역 쪽에서 또 강원도 지역에서 교전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평화를 만들었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에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남북 강원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북 강원도가 똑같은 뭐 도만 같은 게 아니라 군도 같은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력의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은 남과 북이 서해 쪽에다가는 경제 공동 특구를 만들고 동해 쪽에는 공동 관광 특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사실은 경제 공동 특구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그런 기반에다가 인프라 조성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관광 공동 관광 특구는 북한 같은 경우 원산부터 시작해서 금강산까지가 다 지금 관광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뭐 설악산, 강릉까지 다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빨리 남북한 간의 공동의 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략적으로도 우리는 여길 갖다가 그렇게 되도록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남북한 간의 그 공동의 특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남북 양 정상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강원도만 결정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북한의 또 뭐 이게 시군과의 교류라든가 네네. 북한 강원도와의 교류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몇 번 이렇게 이제 검토를 실무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판단, 뭐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하셔서 했었을 텐데 네. 이 가능성 언제 정도 한번 가능성은 판단하시는지.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이 남북 관계라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보셨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아니고 우리 북한을 방문했던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원산에 지어진 마식령 스키장이 올림픽 시설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러 여기서 조사단이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기로는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졌다. 그래서 언제라도 가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잘 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정석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미 다 돼 있는 데가 바로 이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그게 안 됩니다. 오직 이 강원도 원산하고 속초 출발하든지 동해 출발하든지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관광객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관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로필을 봤더니까 그 장관님께서 재직하실 때가 2008년인가 한 15년 전? 2006년도. 예. 15년도 지났네요. 네.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2018년이죠. 2018년이죠.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예. 이런 거를 좀 정부가 알아줘야 되는데 왜?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은 네. 그때 2018년에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봄 이걸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평창 올림픽이 있고 그 평창 올림픽 그 패럴림픽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협상이 되는 동안에 자기는 핵실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아직 교착 국면에 있고 핵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북 간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북한이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도발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단한 지가 벌써 3년 7, 8개월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것은 평창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한반도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온 국민이 2018이 평화 번영에 기여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어게인 2018입니다. 우리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도도 조금 있으시겠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입니다. 저희가 이미 유치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2024 청소년 동계 올림픽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도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과 대등한 공식 올림픽입니다.
이름은 이제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되지만 네. 그런데 이 올림픽의 이름이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이제 IOC하고 우리 정부와 우리 강원도가 합의하기를 이 올림픽은 이름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으로 한다. 원래는 그 올림픽의 명칭은 전부 도시 이름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죠. 베이징 올림픽, 도쿄 올림픽, 서울 올림픽 등등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역의 이름, 도의 이름으로 올림픽 명칭을 쓴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강원도가 같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해봐라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가 주최를 하고 북한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동 주최를 이제 처음부터 해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저희 이제 도가 건의를 해서 9월달에 총리께서 주재하는 대외지원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공동 주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남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남북한 공동 주최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IOC에 건의하고 IOC가 다시 북한을 설득해서 공동 주최를 추진을 해볼 생각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듯이 2024도 공동 주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평양 회담을 하셨죠. 저도 거기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5일 경기장, 세계 최대의 경기장인 5일 경기장에서 15만 관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핵 없는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이 정확한 워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뜻입니다. 합의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것을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시 지금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이 그런 염려는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굉장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발전시키면 평화협정이라든지 정전협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그 핵심은 남북 공동 개최의 가능성인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2024년에 남북 강원도가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진전이 없는 한반도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대되고 다음 차기 정부는 누가 되건 바로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 그래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저희가 무슨 뭐 이런 그 자치도를 만든다 그래서 남북 강원도가 공동의 뭐 제도와 공동의 정치 그 구조를 갖는 게 아니고 또 다 전체가 하나의 공동의 생활 하나의 권력을 가져면 좋지만 안 되면 일단은 뭐 그 동해 공동관광 특구처럼 이런 식으로 특별한 뭐 관광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영역들과 지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지리적인 거라면 사람이 오가면서 공동의 어떤 교류와 경영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가장 제가 대표적인 것이 2024 청소년 올림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사실은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사실은 북강원도, 우리가 볼 때 북강원도죠. 강원도 쪽에 마싱정 스키장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특히 원산에도 이미 비행장이 있고 원산에 그 현대화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쪽과 우리 쪽의 이 강원도와 북쪽의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 그것은 아마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쯤 되면 남북이 이제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쪽에 동해 쪽에서도 오가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화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나게 아마 이제 그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아마 경제적인 그런 어떤 활성화에도 우리는 맨날 남쪽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방으로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장관님께서도 2024 청소년 올림픽의 후원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은 이게 정부로부터 어떤 지위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게 이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좀 여러 가지 저게 뭔가 하시는 도민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권한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 있던 권한, 예를 들어 어떤 호텔을 인허가 하는데 층수를 몇 층으로 할 거냐, 용적률을 얼마 할 거냐, 이거를 중앙정부에 있던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도지사에게 권한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그리고 도지사가 시장들을 다 임명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권한을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거를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평화특별자치도의 평화에 관한 것, 특히 남북 문제에 관한 것 중에서 작은 것들, 외교나 안보에 관한 것들 말고 방역이라든지 전염병 방제라든지 또 스포츠, 유소년 축구 같은 작은 스포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달라.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아주 나빠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앙 정부의 권한을 크게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일부에서도 작년에 이 법을 많이 개정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제도화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강원도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강원 특별자치도를 강원도에 또 하나 정부가 준다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좀 아쉬워할까요? 시기하거나 뭐? 아니 뭐 크게 아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강원도에서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다른 그 지방 정부나 정치인들 설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그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돼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 협력이 진행되는 데에 촉구병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남북 교류를 갖다가 촉진한다면 그 이익은 사실은 모든 지방자치정부에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원도가 먼저 그런 길을 뚫어놓으면 다른 지방정부들이 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더 나은 이제 뭐 남북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나름대로 어떤 그 협력을 통한 어떤 그 번영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강원도가 경기도처럼 그야말로 뭐 전국의 국민의 한 3분의 1쯤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든다라면 그걸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뭐 제가 알기로 한 2.5% 정도. 그렇다면
강원도에게 일정한 그런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도로 배분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깎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굳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또 우리 지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근데 삼선이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다시 나오시지 못하지만 다음번도 지사님께서 또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이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래 평화특별자치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기는 하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한테 뭐 직접적인 효과가 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한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것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이미 많이 피부를 느끼셨고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자신의 고향인 원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분들 표현으로 태양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 날 작년에 완공을 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약 274개 동의 호텔, 콘도, 온천 등을 완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갈마 비행장을 지었고요. 마식령 스키장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 개혁 개방, 그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심천 같은 지역으로 개혁 개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문을 열지 해외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려면 평양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굉장히 길이 멉니다.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이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배를 띄워서 가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16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서로 간에 관광객이 오고 가려면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2024를 공동 개최하자는 이유도 그것이고 또 그것이 서로 간에 이해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때는 금강산 가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금강산을 가시고 오셔서 또 주무시고 가시죠. 이제 그런 코스가 짜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선 관광에서부터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실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그걸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입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입법화 작업을 몇 번 하시고 발표도 하신 걸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주로 뭐였었나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국회에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 춘천 출신 허영 의원께서 법안을 하나 내셨고요. 또 동해안의 이양수 의원께서 또 법안을 하나 내서 2개 법안이 같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허영 의원께서 내신 법안은 우선 평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강조하는 쪽으로 제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양수 의원께서 내신 법안은 평화도를 포함해서 환동해권의 경제 성장 을 위주로 이렇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2개가 경합을 하고 있지만 그걸 2개가 뭐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 국회에서는 그걸 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꼭 돼야지. 저희도 평화특별자치도 얘기 들어보고 있어서 또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얘기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근데 장관님, 저희가 이제 그 평화특별자치도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계류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폐기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형평성 문제래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아, 이게 참 이게 그 남북 우리는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로 폐기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긴 억울한데 어쨌든 입법화 과정을 거치려면 국회를 통과하고 뭐 정치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설득 논리가 가장 좋을 것 같은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2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2개 법안이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점이 하나는 평화, 하나는 경제에 찍혀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강원도가 무슨 평화만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평화가 증진된다는 것은 그 평화가 증진된 그 틈을 타고 그 틈 사이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 경제가 동시에 선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평화와 경제가 함께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작업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시도들에게도 결국은 남북 협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또 부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인구 비중이나 아니면 국가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의 결과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얻는 이익을 생각해봐라. 라는 걸 이제 나름대로 비교해서 하면은 저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낫고 더욱이 심은수 지사님이 지난 10년간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셨지 않습니까? 애를 쓰셔서 지금 꼭지를 완전히 따지 못했지만 딸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많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분위기는 성숙돼 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만 더 성숙해 준다면 아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이제 광역 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화하기까지의 그 묶음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입법화 과정은 국회의원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300명 중에 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은 얼핏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나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그 어떤 그 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로 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강원도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만을 생각하고 이 머릿수로 해가지고 와 우리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이러한 지금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 상태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섬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북방 쪽은 아예 그냥 철조망 콘크리트를 맡겨가지고 활용도 못했어요. 섬나라보다도 못했죠. 근데 우리가 명색이 기만민족이고 북방민족인데 그 우리가 내려왔던 그 북방으로의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을 튼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어떤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느냐.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미래거든요. 이런 거를 여는 것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이 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이 대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시 지사님이 그동안 해오신 작업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를 열망하는 많은 분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을 갖다가 모으는 작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경기도가 비슷한 거를 가지고 뭐 제안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우리 강원도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외부 시각, 제3자적 입장에서 보신다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입장에서 어떤 차별화가 가능할까요? 강원도. 저는 경기도가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건 이제 그 원해도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고 시범 케이스로 하기에는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그 지방 정부의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는 영향도 크다고 보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이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경기도, 인천 이런 곳이요.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북 그 교류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서 특히 이른바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광역시군이 다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접경이 아니라 접경을 안 한 그러한 그 시도 역시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서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갖는 거잖아요. 이 자율권을 갖고 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결국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자 우리는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북한 핵 문제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 자체가 잘 안 되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강원도 도지사로서 우리가 무슨 유소년 축구 오가고 남북 간에 이런 인도적 협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 눈치를 보느냐라고 하면서 추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자체가 남북 간에 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최소한의 풀뿌리 교류가 됨으로써 안정성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신선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의 많은 수장들이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보다 더 자율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바로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면 다른 곳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자율권을 더 많이 확대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강원도가 그런 걸 시범 케이스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어주는 게 좋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마 지원하는 입장, 지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도 이제 생각을 국가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중앙 정부만이 오로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북 관계가 미국과 중앙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또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방 정부는 그렇지만 거기에 눈치 안 보고 지방의 지도자들이 손실껏 하면은 일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이 왜 이거 하느냐? 그러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 소관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미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핵 문제는 핵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런 약간의 이른바 투트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우리 강원도민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지사님의 의욕만큼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정치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분단 체제는 우리 기성세대로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결의를 우리가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저도 이렇게 도를 이제 운영을 해보지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자원과 젊은 인력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우리 강원도민들,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큰 난제는 이미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정말
그냥 평화가 굉장히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지금 곤란해하고 또 우리가 열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고 복지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즉 나름대로 그 미래의 문, 이거 자체가 또한 남북 관계에 있고, 남북 간의 평화가 되면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협력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삼성, 연해지 극동, 그다음에 뭐 일본의 서부 해안, 사실은 뭐 환동의 권이라면 환동의 경제권이란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분단 해방 이후에 실현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권역, 이것이 북방 경제입니다. 북방 경제 권역의 창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에 남북 경협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넘어서서 공동 번영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주인답게 행동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핵 문제에서도 더 나서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담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얘기할 때 아마 오늘 모셨던 두 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료로서의 평화 통일을 몇십 년 동안 주장을 하셨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아마 평화 통일을 가장 많이 언급하실 분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두 분을 모시고 오늘 1시간 가까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분당의 땅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망 복원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춘천 MBC가 준비한 창사 53주년 특별 대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